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약사는 흉기에 찔릴 뻔한 아찔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취객을 제압했는데 약국 안에 있던 직원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승욱 약사를 사건 반장에서 만나본다. 네, 이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사건 반장에서 소개해드렸던 사연인데 이 취객의 난동을 제압한 약사입니다. 어우, 대단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분이죠. 예. 격투 장면이 뭐 뉴스를 통해서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듯이 흉기를 들고 있는 취객, 거기에 40대 약사, 이 약국의 약사입니다. 의자를 들고 맞서고 있는데 지금 이 발의 스텝이 진짜 유명한 지금 다시 상황입니다. 보니까 발의 스텝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약사 이승욱, 뭐 무협지 이제 영화 같은 제목인데 이분이 우슈를 25년 수련했다고 하죠. 아까 사진 잠깐 나왔습니다. 저 50대 남성 취객은 왜 그랬냐면 술을 마시고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본인 주장이에요. 근데 치과에서 술 냄새 나는데 진료해 주겠습니까? 술 깨고 다시 오십시오 하고 진료 거부를 하니까 화가 나서 이 약국 앞에서 오후 2시경에 난동을 부리다가 자, 이 약사가 너무 젊은 남성이어서 내가 제압할 수 없을 것 같다. 건너편 마트에 뛰어들어가서 흉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 흉기를 들고 이제 약국으로 뛰어들어갔고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은 우왕좌왕 뛰쳐나가고 그런 상황인데 아유. 결국은 40대 약사 이승욱 씨가 저렇게 차분하게 그러네. 제압을 했습니다. 뭐 CCTV 영상이 다 발해줘요. 네, 네. 저희가 막 여러 설명할 필요 없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승욱 약사에게 약국에서 흉기를 든 취객과 대치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밖에서 계속 끝없이 호함치고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죠. 저한테도 이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욕을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만 이제 마트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시는 갑다 했는데 마트 안에 있던 직원들이 밖으로 다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하고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뒤에 칼을 들고 약국으로 뛰어오시는 거죠. 처음에는 뭐 설마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재빨리 문을 닫고 약국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안에 있던 환자분들 보고 피해라 하고 저희 직원 한 분 빨리 피해라고 제가 이제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러자 즉시 칼을 들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이. 환자분들하고 이제 다른 문으로 나가셨고 또 제가 의자를 들고 방어하면서 그분이 뛰어들어올 때 빨리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대치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밖에서 같이 이제 소란을 피우니까 이 사람 왜 그래 하고 이제 아마 야단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약국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마트에 가서 흉기를 사갖고 들어오니까 네. 갑자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공포가 들기도 들었는데 지금 이승욱 약사 얘기 들어보면 당황한 게 더 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꿈인가 그렇지. 생신가 진짠가 그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흉기를 들고 돌았기 때문에 다만 뭐 무술을 뭐 암만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저런 경험을 평생 한번 하기가 어려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저렇게 흉기를 들고 돌았던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이걸 했을 것인가 고민을 했다 그러고요. 그래도 무술 유단자이기 때문에 잘 막아낸 게 아닌가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저 상황에 저렇게 흉기 들고 들어오면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요. 그래도 이제 현명하게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직원들하고 그 손님들 같은 경우는 대피시키고 1대1 구도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사실 이분이 그냥 무술을 하신 게 아니라요. 25년 경력이네요. 보니까 우주 4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계셨으면 별로 걱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환자분 중에 어깨 다친 분도 있고 다리 불편한 분도 있고 정원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대피시킨 다음에 제압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아까 이렇게 화면 보니까 딱 지금 자료화면처럼 나오는 것처럼 다리가 딱 각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슈라고 하는 게 무술을, 그러니까 중국어로 읽으면 우슈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장기 쓰는 것까지 다 같이 배우거든요. 25년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유. 저 정도 흉기를 무서워할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 보니까 이게 몸이 딱 잡혀 있어요. 균형이 딱 잡혀 있고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한 분인데, 자, 이승욱 약사에게 어떻게 흉기를 든 취객을 제압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 칼을 이제 놓으라고 설득을 했는데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가가서 팔을 꺾고 목을 잡아서 이제 다리를 살짝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제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꺾인 채로 이렇게 반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힘을 주고 이제 밖으로 끌어냈죠.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길에 눕혀서 제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경찰관분들이 도착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아무리 무술의 유단자라고 해도 흉기를 든 상대하고 맨손으로 붙어서는 살짝만 다해도 사실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불리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다행히 저는 의자가 이게 구조가 좋아가지고 의자 다리로는 공격도 가능하고 의자 몸통으로는 이제 방어도 가능하니까 그 순간 제가 의자를 집어드는 게 경찰관들 말씀으로는 되게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 하시더라고요. 서명 위험천만 상황이지만 의자 들고 딱 하는 순간에 딱 제압해서 팔을 꺾고 제압한 가운데 또 밖으로 끌어가는 모습 보면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취객을 제압하는 일련의 과정을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요. 예. 이건 그 굉장히 완벽해요. 교본인가요? 교본이네요. 네, 교본입니다. 거의 완벽해요. 약국에서 저 사람의 흉기에 대비해서 들을 수 있는 물건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이승욱 약사가 딱 들은 저 의자는 내가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가벼워요. 아, 가벼운 겁니다. 저 가벼운 의자이고 그다음에 다리 쪽이 철제로 돼 있고요. 그렇죠. 이 판이 이제 그 방어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그러네요. 가볍게 흔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예. 그거를 선택한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 무술 고단자라도 이분도 그 얘기 했어요. 자기도 저 CCTV를 본 모양이에요. 이 봤더니 막 머리, 눈, 그 얼굴 쪽으로 막 흉기가 지나가는 걸 보니까 지금 자기가 봐도 목걸이 송연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압을 할 때 바로 그냥 그 극과 극으로 부딪힌 것보다는 입으로 계속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흉기를 예. 놓으라고. 그래서 그런 소극적 방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긴장이 상대가 풀리는 순간을 이용해서 제압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유. 근데 저게 뭐 짧은 시간이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체감상 한 3, 40분 흐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순간에 보면 순식간에 문으로 싹 들어가지고 흉기를 막 네. 두드렸는데 그때 딱 의자를 잡고 이제 제압하는 모습인데 이승우 약사는 이제 이 취객을 경찰에 인계한 이후에도 한동안 좀 힘들었다고 해요. 뭔가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처음에는 당일날에는 몰랐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몸살처럼 이렇게 그럴 것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긴장을 아마 그때 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은 떨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후에 낯선 곳에 혼자 갈 때면 좀 두렵다고 하세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딱 오게 되면 경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수갑을 차고 가는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도 또 측은해서 이 사건은 절대 못 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렇게 제압하고 아마 긴장한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아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자, 이승우 약사에게 흉기를 든 취객을 제압한 또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처음에 제압을 했을 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났는데 어쨌든 다행이다 싶어서 아무도 일단 안 다친 게 다행이었고, 사고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마침 점심시간 끝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었고, 제 약국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몇 분만 계셨을 텐데, 일단은 그 순간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분이 칼을 휘두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근처에 누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분풀이를 하겠다 싶더라고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누가 다칠지 모르는데 다리 저는 직원, 여직원 둘 어깨를 다쳐서 어깨를 못 쓰는 환자분 결국은 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사람 저밖에 없었으니까 저밖에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네. 저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잘 대처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이제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게 천만다행 아닙니까? 네. 또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저 사건 처음 났을 때 경찰 관계자 이 TV에 나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절대로 함께 맞서지 마라.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근데 이승욱 약사 얘기를 들어보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약국인데 직원도 있고 위에 병원도 있는데 다 여성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이 자리를 피해버리고 도망가면 난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치는 누군가에게는 꼭 분풀이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흉기를 이미 등 이상. 그래서 내 손에서 막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숙명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맞설 수밖에 예. 없었는데요. 결국은 잘 끝났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히어로가 됐습니다. 경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약국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단골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승우 약사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놀랐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김복준 의원이 또 말했던 것처럼
하지 마라. 큰일 난다. 다칠 수 있다. 가족들도 그런 반응이었고요. 그렇지만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또 하겠다고 또 하네요. 김복중 의원도 이렇게 참 무술을 잘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너무 위험한 상황에는 하지 말라는 또 어른 말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최고 잘 싸우실 것 같습니다. 네네. 김민희 프로파일 한 몇 단? 네. 2단, 3단 될 겁니다. 우리 저 김복중 교수님 종합 몇 단이십니까 지금? 20단 남짓 됩니다. 20단 됩니까? 예. 저는 0단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유, 저런 상황에서 정말 대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근데 이승욱 약사가 평소에 이제 운동도 했지만 또 하나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국에 누군가는 다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제압해야 된다는 그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흉기난동 제압 또 용감한 약사의 얘기를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